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임플란트 3사 중에서 저는 DO에 이제 눈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 공시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왜 제가 눈길을 자꾸 이제 DO한테 주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이라고 하는 공시가 있습니다. 보통 이 공시가 뜨는 이유가 최대주주가 그 지분 매각 추진설이 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DO도 마찬가지로 12월 달 말 이후로 최대주주 지분 매각설에 대한 그 추진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최초에 이제 공시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의무적으로 한 달 이내에 재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확정된 사항 없다라고 되어 있었고 여기서 이제 한 달 이내에 또 재공시를 해야 되니까 재공시를 했는데 뭐 확정된 바 없으면서 한 달 이내에 뭐 재공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더 끌었죠. 이번에 한 달 더 끌었는데 이번에도 확정된 바 없고 3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최대주주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확 꺼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달, 그 다음에도 한 달, 그 다음에 갑자기 또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대감이 이제 확 꺼졌다가 풍문 또는 해명에 대한 미확정 공시가 이제 3월 15일 한 번 더 뜨게 됐습니다. 어제 떴죠. 어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뭐 진행된 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매각 자문사를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 서울 지점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외국계 기업한테 이제 매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는 최대 주주가 바뀌면은 또 한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공시는 주가가 크게 뭐 밑으로 빠지는 것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각 자문사 선정을 하면 그 매각 자문사가 최소한 한 달 정도 그 회사를 샅샅이 뒤진 다음에 티저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그 티저라는 거를 가지고 투자 의향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한테 뿌리죠. 그리고 뿌리고 나서 걔네들이 그걸 본 다음에 투자 확약서라는 걸 제출을 하고 그걸 제출한 다음에 이제 회사의 DO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이 지분 매각에 따른 어떤 모멘텀은 추가로 있지 않을 것 같고 한 1개월 이후부터 이제 발생할 것 같고요. 이게 최근에 유사한 사례가 뭐였냐면 키네마스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 기업 가치를 그 키네마스터 그 하나만으로 봐야 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서 약간 베팅이 어떤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DO는 기술력 있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최대주주 매각은 기업 가치가 회복되는 거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대주주가 지분 매각하는데 1분기 실적 잘 나오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열심히 IR을 해서 그 주가가 또 오르게 되면 이 티저를 발송했을 때 시점에서 매각 가격이 더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DO가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분 매각이 최근에 키네마스터 사례에서 봤듯이 유사한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 키네마스터와의 차이는 DO가 경쟁력이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과거의 어떤 역사적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싸냐를 보게 되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먼저 발생한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PBR 기준으로는 전고점 밸류에이션까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덴티움은 아직 반 정도 회복을 한 거고 DO도 반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덴티움이랑 DO는 비슷한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 이제 매출 규모를 보게 되면은 덴티움이랑 그리고 DO랑 비교하면은 매출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DO가 상대적으로 이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은 약간 여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적이 안 좋아져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DO가 더 높아 보이는 어떤
국면이긴 합니다. 그럼 애널리스트 보고서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 이제 3월 16일 날 나오는 보고서 보시게 되면 DO가 1분기 실적이 그 탑라인도 한 11%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91억 정도 나온다고 되는데 아니 회사가 매각할 건데 1분기 실적을 안 좋게 나오게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최대 주주가 매각하니까 1분기 실적 무조건 잘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1분기, 2분기 실적이 무조건 좋을 테니까 DO를 인수하는 애들은 DO를 인수를 비싸게 하기 위해서는 1, 2분기 실적은 걱정하지 말고 DO에 투자할 만하다라는 게 저의 어떤 첫 번째 결론이고 여기 이제 그 1분기가 좋아지는 이유에 국내 매출 성장이 돋보일 거다. 그리고 이 숫자는 어느 정도 회사에서 알려준 숫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숫자보다 실제로 회사는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는 것을 시장에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IR 담당자들은 회사 실적을 애널리스트한테 알려줄 때 약간 깎아서 알려줍니다. 그래야 실제 실적이 발표됐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야 이 DO라고 하는 기업의 외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매각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매각 자문사를 선정을 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3개월 이내에 보통 매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3개월 이내 이벤트가 뭘까요? 1분기 실적에 관련된 내용들, 애널리스트들과의 어떤 IR 관련, PR 관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할 때 DO의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 모멘텀이 노출되고 나자 크레디트 스위스를 선정했다라고 노출되고 나자 세론뉴스처럼 이제 윗꼬리 달면서 막 차익 신을 하고 이러는데 조금 빠질 때 한번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내용을 보시면 국내 회복했고요. 그리고 해외 역시 하반기에 회복을 할 것 같다. 큰 폭의 해외 매출 성장이 기저효과니까 YOY로 실적이 성장하는 것은 2분기부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 잘 나올 거고 2분기에는 해외가 기저효과로 YOY로 좋아지니까 1,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는 게 이 기업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최대 주주가 매각할 거니까 1,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021년도 국내 매출액 성장하고 그리고 파트너십 확대할 거고 뭐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 2021년 DO는 단순한 이연 수요뿐만 아니라 꾸준한 디지털 신제품 출시를 할 거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치과 내에서 시술 당일 임시 보철문까지 완성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DO는 UV 임플란트, 디오나비 임플란트 시술 시스템을 중심으로 뭐 어쨌든 토탈 솔루션 기술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회복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회복한다면은 오스템, 덴티움, 디오 중에서 오스템이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중국 쪽의 회복이 좀 빨라지다 보니까 제가 영상은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먼저 참고해 보시면 되고 덴티움이랑 디오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DO가 최대 주주가 매각한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 DO가 좀 더 뭔가 재밌는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내려보시면은 뭐 코멘트 유안타 요거는 제가 주소를 달아드릴 거고요. 삼성 거는 따로 찾아보셔야 되는데 치과 디지털 전환의 선도 기업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기업이 어떤 것들을 많이 하냐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는데 3D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소 절개가 가능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술 관련된 내용이랑 2018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DO의 특징은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가 투자자들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기업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연된 병원 투자 개시와 주요 병원에서의 계약 공급이 확대될 것 같다. 뭐 중국도 같이 확대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여기 디지털 임플란트 관련된 기술이 좋다. 뭐 이런 얘기고 쭉 이제 내려오면 국내 및 해외 쪽에 진출 확대하고 있으면서 지역별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 미국이 이제 요 회색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파란색이고, 중국이랑 미국, 그리고 국내 부분이 좀 회복하는 모습.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은 30% 국내이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21%, 17%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 점유율이 높아지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이게 좀 예전에 이제 디오의 어떤 주가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회복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시장에서 중국에서 좀 회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국에 대한 포지션이 큰 오스템 임플란트가 먼저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국면까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디오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디오는 거기다가 매각 이슈까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각 이슈가 1분기, 2분기 실적도 잘 나오게 만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디오의 어떤 공시 내용이랑 같이 말씀드렸고, 2020년도 실적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치과 방문객 수가 감소했고, 치과들도 자금을 이제 집행을 이연을 했죠. 그리고 이란향 매출의 미반영이 겹치면서 2020년도에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해외 직접 판매랑 미국 매출, 중국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그래도 역량을 보여줬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쿼터 실적, 작년 4쿼터 실적에서는 3분기까지 역성장을 이어가던 국내 매출도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좀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탑픽이었고, 오스템 임플란트 밸류에이션이 먼저 가버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디오를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그 디오와 계약된 무취약 병원은 30개인데 연말까지 계약 병원 수를 100개소로 늘려나갈 거다. 그리고 미국 매출은 지난해 이연된 병원의 투자 재개로 대형 병원과의 추가 계약이 예상이 되면서 한 40% 정도 이상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디오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처음에는 오셈 임플란트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다 보니까 오셈 임플란트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 보였는데, 오셈 임플란트가 이제 주가가 이제 회복되다 보니까 되려 이제 지금 디오의 밸류에이션이 좀 싸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체 매출이 약 한 1,500억 정도인데, 그 2021년도 기준으로 1,500억 정도인데, 그 중에 이제 미국이 한 300억 정도, 중국도 한 300억 정도. 요 두 군데가 이제 두 군데랑 내수 회복하는 것, 이것까지 이제 보면은 디오도 어차피 좋아질 건데 지금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PBR 밴드 기준으로 덜 올랐다고 생각이 들고, 덴티움이군요. 잘못 열었네. 덴티움을 보고 있었네요. 이건 덴티움 밸류에이션이고요. 디오도 비슷비슷한 밸류에이션 밴드입니다. 이 비슷비슷한 밸류에이션 밴드인데 둘 다 회복이라고 하는 그 덴티움이랑 디오는, 요게 덴티움이고 요게 디오인데, 회복이라고 하는 포맷은 똑같은데 디오는 여기 최대주주가 매각을 한다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1쿼터 실적이 좋다는 게 거의 뭐 가시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느냐. 그리고 최대주주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외부에서 드러내면서 매각을 하는 경우,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키네마스터에서 보셨다시피 디오도 키네마스터는 뭐 엄청난 기업들한테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다는 게 모멘텀이지만, 디오는 뭐 그러진 않더라도 그래도 따박따박 실적이 잘 나오는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꽤 괜찮은 그 투자자가 인수를 하거나, 심지어 뭐 사모펀드가 인수하더라도 회사를 굉장히 이제 그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한 다음에 다시 되팔아야 하는 게 사모펀드라면, 누가 인수하든 간에 저는 디오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볼만한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